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시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세에 따른 혼란은 계속 이번 주도 이어가고 다음 주 때까지도 이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완만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원달러 환율 추이도 더 많이 요동을 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추이도 좀 더 올라가고 있는 형태이지만 올라가는 가속도가 좀 더 많이 누그러지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추이도 웬만하면 8만대를 계속 이제 맴도는 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세에 따른 충격은 아마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관세의 중장기 모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관세냐 저관세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있는 속도가 빠를 것이냐 좀 더 느리게 갈 것이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세가 너무 높으면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튈 것 같은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금리 인하에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극약 처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정해진 수순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인데, 이때는 금리 인하에 있는 속도를 좀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게, 시장이 패닉셀이 나오게 되면 개입량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는 최후의 보루카드인데 단계별로 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극약 처방에 따른 금리 인하에 있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저관세에서 물가가 만약에 튀지 않는 형태로 나와주면 점진적으로 연준이 생각했던 이제 모델대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금리 인하에 있는 속도는 아마 좀 더 빠를 거냐 아닐 거냐인데, 속도가 빠른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마다 시장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극약 처방으로 금리 인하를 내렸던 패턴이 훨씬 더 많았고, 항상 시장에서 결과가 나와준 뒤에 극약 처방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전적 예방적 차원은 절대로 연준이 그렇게 해왔던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윌러 연준 이사가 실업률이 크게 상승을 했고 성장도 거의 멈춘 것 같아 가지고, 인플레 어느 정도 위치로만 해주면 언제든지 우리가 극약 처방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점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붙는 오작동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건 미국의 정책에 따른 신뢰 상실에 따른 영향성이 좀 큰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중국의 국채 매도를 하는 건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앨런 재무장관에 따른 이런 발언을 좀 보았을 때도 여전히 정책적인에 따른 요소에 많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시장에 안 좋을 때마다 또는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할 때마다 같이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꺼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셀러의 평균 단가 추이에 거의 이제 근접해 주는 그 시점이 좀 도달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긁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4일 기준으로 4천억 원 정도를 또 비트코인을 3,459개나 또 매수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매번 매수를 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라는 걸 지칭을 해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분포도가 여기에 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단가 추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옵션 거래 빈도가 워낙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그거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전환사채 부분을 찍어내기가 상당히 곤란한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입량
추이를 좀 고려를 하면서 매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레스케이 현물 ETF 스테이킹 허용에 따른 결정이 연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번 주에 있는 동향 추이를 좀 본다고 하면 여전히 알트코인들에 따른 동향적 추이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알트코인에 있는 축이 조금 더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에 좀 나오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만트라라는 내용이 좀 이슈가 뜨겁습니다. 만트라가 이제 하루 만에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가격대까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90% 폭락한 시총 8조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먹튀로 이루어 추정이 되는 부분인데, 하루 만에 90%가 날아가서 좀 논란도 됐었고, 그리고 200억 원 정도 날아갔던 투자자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분위기를 보게 되면 댓글 동향이 대부분 이제 이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알트코인에 따른 추이 부분하고, 여전히 사람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의 신뢰도가 없는 친구가 있고 신뢰도가 높은 친구가 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투자도 그냥 일종의 제 친구랑 비슷한 거예요. 맨날 거짓말한 친구한테 뭐 돈 빌려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투자할 때는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만약에 해준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에 있는 변수를 내가 다 감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치가 있는지도 고려를 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알트코인에게 기회도 많이 창출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 친구의 성향과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를, 친구적 관점을 코인하고 비슷하게 한번 대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끼가 나를 배신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것만 좀 보신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쯤 되면 또 댓글에서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비트만이 답이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미상장 코인은 걸러라 라는 이제 명언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 두 가지에 있는 것에 부정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부합이 된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내가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도 고려가 되고 또 고민이 되겠죠. 코인은 한 큐에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굳이 뭐 1년에 20% 먹으려고 코인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비율 포트폴리오 부분에 있어서 비율 조정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파생상품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안정적인 상품에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상장 폐지도 안 되고 이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라. 이것도 만족이 안 되면 알트코인에 있는 비율을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메이저 코인 비율 몇 대, 알트코인 비율 몇, 이렇게 이제 섞어서 쓰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부분을 어떤 걸로 맞출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알트코인을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저는 현금 흐름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들은 현금, 특히나 이제 직장인이나 일반 개미 투자자의 가장 문제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은 충분한데 현금이 부족해서인 거죠. 그럼 내가 현금을 어떻게 다방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재투자가 가능해야 평균 단가를 낮추든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전략을 세우든지 이게 가능을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실패를 했으니 다른 걸로 좀 메꿔보자,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예상 수익률 부분하고 그리고 운영을 했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기대 수익률을 좀 객관화된 수치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요 사이에서 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전 존재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폼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알트와 비트 추이에서 비트가 좀 더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비트에서 먹을 건 별로 없으니 알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가져가셔라. 내 알트코인이 안 올랐으니까 아직 알트 시장에 안 왔겠지라는 생각은 좀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